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다가 아랫꼬리가 좀 길어지면서 끝났죠. 장 초반에 미국 시장 장 초반에 고용 지표가 나왔죠.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많아지면서 시장이 쇼크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지금 금리 인상을 6월에 멈추고 이제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이런 얘기를 막 오가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을 두 번까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밀린 상황인데요. 6월 민간 고용 일자리가 전월 대비 약 50만 개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22만 개 정도 증가로 예상했는데 거의 30만 개 가량 더 늘어난 거죠. 작년 7월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도 올라서는 상황이 됐고요. 이 국채금리는 5%대까지 5.12%까지 올라섰죠. 2007년 7월 이후로 16년 만에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용시장이 늘면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4만 8천 명 증가했죠. 전주 대비 1만 2천 개가 증가한 상태인데요. 증가는 했지만 20만 명대 초중반 때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어저께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달에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했을 것. 사실은 회의록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많았죠.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금리를 두 번 올리는 거를 지지하는 발언이 있었고, 그 중에 몇 명은 6월 달에도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 댈러스 연원총재 같은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했어야 한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금리가 5에서 5.75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가는 과거에 비해 오른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내린 게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말라가잖아요. 시장이 유동성으로 상승한 시장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요. 근데 양적 완화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풀었던 돈을 회수하고 거기다가 이번에 국채도 발행한다고 하죠. 정부채 한도를 증액하면서 국채가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자금이 정말 많이 고갈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실 잘 버티는 것도 의외인 건 한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어제는 하락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비농업 부분에서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제 실업률 요거 나오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흔들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0.8% 하락, 다우가 1% 하락입니다. 다우가 더 많이 하락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우 보시면은 21선 이탈했죠? 종가상 21선 이탈했는데 아래꼬리가 길어졌어요. 장중에 1.5% 정도 빠져서 약 3분의 1 정도 되돌리고 끝났네요. 3분의 1 정도 되돌리고 끝나는 모습. 61선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고점에 대한 저항에서의 눌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오늘 그 비농업 부분에서 또 실업률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에 따라서 다우 지수가 추가 내려오는지 양봉을 세울지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을 보시면요, 나스닥 종합도 아래꼬리가 굉장히 길어졌죠. 나스닥 종합은 저점이 1.6% 하락했었는데 딱 절반 올렸네요. 절반 정도 낙폭을 줄였는데 21선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21선 지지력을 보였고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주가는 내려왔는데 다 양봉입니다. 양봉 주고 내려와도 다 양봉으로 마감하는 상황.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좀 있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고점이었던 6월 23일 고점까지는 못 올라간 나스닥의 모습이라서요, 다우와는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규칙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약간 눌러줬고, 그것이 이제 두 번이냐 한 번이냐, 어쨌든 7월 달에는 금리가 거의 인상이 거의 확실하게 좀 결정이 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9월인데 9월에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시장을 두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또 다를 수 있죠. 지금 고용 상태를 봐가지고는 사실은 경기 과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이 정도가 나오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해석하기 나름인데 금리 인상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악재인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내려오고 연착륙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고용이 좋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할 수 있다. 요렇게 아마 시장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시장을 약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서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 화랑이 오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는요 계속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쪽으로 시장을 몰아갔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죠. 그러면 지표라도 나빠서 금리 인하에 대한 당위성이 커져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 우리가 예상하고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주가를 좀 밀어낸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작 전에 발표를 하죠 보통. 삼성전자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삼성전자가 역사에는 반도체가 적자가 난 건 지난 분기가 처음이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는 줄였다는 쪽으로 지금 포인트가 거의 다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줄여서 마이너스를 줄여서 마이너스권에 있느냐, 아니면 소폭 증가해서 흑자 플러스가 돼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흑자가 더 커졌느냐, 요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 마이너스권에 있느냐, 아니면 약간 소폭 흑자는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3천억에 한 3배 정도, 9천억까지도 맥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오늘 삼성전자의 역할을 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실적 때문에 빠졌었기 때문에 이 실적이 회복된다 그러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어저께 국내장이 하락해도 외국인은 삼성을 샀어요. 그저께도 하락했지만 외국인은 삼성을 샀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성에 대한 것은 결국 실적과 관련돼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거를 보려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L전자가 2분기도 발표하고 LG 엔솔도 실적 발표가 있어요. LG 화학도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20% 정도 증가했답니다. 9,529억. 이 정도 20%도 증가했다면 이건 뭐 거의 바뀌지 않겠죠.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LG엔솔은 작년 동기 대비로 흑자가요. 영업이익이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 6,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어닝 시즌이 다가왔다. 뭐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20도 살짝 이탈했죠. 근데 어저께 보시면은 100만 주 샀죠. 그저께 샀죠. 그거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코스피 기관 이틀간 매도 1조. 기관이요. 어저께 팔았죠. 4천억. 어저께 4천억. 그저께 6천억 매도했죠. 또 그 전날 3천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1조 한 300억. 그렇죠? 1조 300억. 그 다음에 3일 돼서 1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매도도 엄청 많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가 기관에 나온 거다. 이런 해석도 하는데요. 글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 선물하고 기관이 같이 움직이는 한 궤로 보고 있어서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어저께까지 윗끌림 만기였습니다. 윗끌림 만기 3일 전부터 움직였던 시장의 모습이었거든요. 너무 웃긴 거는 뭐냐면 여기서 기관이 약 1조를 사서 끌어올려놓고 여기서 매도해서 내렸어요.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한 거예요. 뭐하러 그랬을까요? 결국 윗끌림 만기를 겨냥한 거고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뭐 외국인 선물 매도 프로그램으로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아마 윗끌림 만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오늘 어저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은행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약간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그게 또 어제 중국을 급락시켰고 그게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연결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어쨌든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